네, 민주노동당 부의장입니다. 네, 국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도 무관예우 문제와 관련된 질의 답변이 있었는데요. 우리 행정처장님 이제까지 지난번에도 정관예우에 대한 사회적 기대 심리는 있으나 실제 정관예우를 하는 그런 효과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 법원의 입장이죠. 네, 세상에 있는 일이라 전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그런 일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게 사법부 입장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입법부에서는 대부분이 그렇지 않은 견해를 가지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정관예우는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에 제가 행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걸 한번 이렇게 알 수 있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게 지금 국세청에서 만든 국세청 내부 자료입니다. 이게 변호사 조사 요령과 세원 관리 방안 보고서입니다. 이건 뭔가 하면은 실제 변호사의 사건 수임료 등이 실제 어떻게 어느 정도의 액수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거래되고 있고 또 이 변호사들이 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신고를 어떤 식으로 해태하고 있는지 탈세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세무서에서 변호사에 대한 세금 관리 세금을 갖다가 이렇게 받기 위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장 최근에 만든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은 전관예우 변호사 사건별 보수 추정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관예우를 받는 이 변호사들이 있고 이들이 일반 다른 변호사, 비정관 변호사와 다르게 사건별 보수가 이제 다르게 책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형사사건 착수금 최소 1천만 원 이상, 성공보수 불구속은 3천에서 1억, 보석은 2천만 원 이상, 기소유예는 5천만 원 이상, 보석보증금은 500만 원에서 1천만 원. 그리고 이것을 착수금은 대체로 줄여서 신고하고 성공보수는 대부분 신고 누락하고 보석보증금은 전액 누락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국세청이 일단은 국세청에 세금 받아내는 것이 주 목적이지만은 이러한 정관예우를 받는 그 변호사들이 높은 수임료를 받고 있다는 그 현실을 갖다가 국세청이 파악하고 그에 따라서 지금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이거 볼 때 이것은 국세청이 속한 이 행정부에서는 정관예우를 실제 현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게 정관예우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관으로서 예우를 해준다 이렇게 보면은 그런 일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국민이 정관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비싼 수임료를 내고 사건을 맡긴다 그 현상을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현재도 그런 현상이 남아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이 국세청 자료에 말이죠 이런 게 있습니다. 고위층 전화 변호는 그냥 가로 해놓고 로비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법원 고위층에다가 이 정관 변호사가 전화를 걸어서 부탁하는 이것은 1억 원 이상의 착수금이 관행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는데요. 혹시 그 공기를 갖다가 일방 미터 이렇게 사고 파는 걸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지 못했어요. 그 거래가 안 이루어지는 거죠. 피라미드 하나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잘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러나 렘브란트의 그림, 이거는 그림에 따라서 가격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지금 고위층 전화변호는 1억 원 이상의 착수금, 이건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뭡니까? 돈만 1억 원 이상 착수금 줍니까? 전화를 건다는 겁니다. 걸고 그만큼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이 고액을 갖다가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자체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정관예우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다른 데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법원 출신의 고위 정관이 전화하고 1억을 받는다. 그런 것은 저희들 들어보지도 못했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듣지도 못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에서 세원을 포착하려고 국세청이 헛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요, 국세청 이 자료에는 전 국회의원 출신 변호사 4억 원 신고 누락. 이게 보면은 이게 아주 이 사람들이 실제로 이건 조사회가 적발해낸 사례입니다. 그리고 2003년 2월에 여관 부장판사 출신 모 변호사 20억 원의 공사대금 지급소송을 받아가지고 총 수임료로 1억 3,500만 원 받았으나 800만 원만 신고해 신고 누락.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부끄럽게도 이러한 탈세 변호사들이 위와 같은 수법으로 축적한 범죄 수익은 부동산 투기에 사용하고 있다 해가지고 개업 후 이 정관예우 변호사들이 개업 후 2, 3년간 취득한 부동산 가액과 이들이 신고한 수입 금액을 갖다가 대비해가지고 이 탈루 사실을 갖다가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수임 실상이 정확하게 드러난 분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이현 대법원장님의 경우는 전 수임 사건과 받은 전 금액이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 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건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영훈 대법원장 그 이름은 거론도 안 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그럼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그래서 왜 갑자기 그 아픈 데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다른 분이 얘기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이죠, 이것을 좀 실증해 보려고 이 정관예우를 받는 부장판검사를 전국적으로 14명을 선정했습니다. 이제 부장판검사 출신으로서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고액 사건인 그 구속 사건을 갖다가 다수 수임하고 개인 사업자로 등록했고, 왜냐하면 이 로펌으로 등록한 사람들은 이 개인별 기록을 갖다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줄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14명, 이 14명 중에는 전직 국회의원, 전직 지구당 위원장, 지방 변호사회의 현 회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조사를 갖다가 해봤더니 지금 A 변호사는 서울에서 부장판사로 이렇게 퇴임한 분인데요. 이분이 변호사 활동으로 이제 44억을 벌었다고 국세청에 신고를 했는데, 국세청의 내부 이 지금 이 세금 기법에 따라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추정 수입액이 177억에 이릅니다. 차액이 134억에 달합니다. 제가 이 14명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 14명의 정관 변호사들이 지난 5년간 이 수임한 건수가 12,081건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보면은 평균 수임료를 갖다가 건당 100만 원에서 많이 한 분은 400만 원 돼 있어요. 주희 변호사, 이분 지금 대전에서 활동 중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난 5년간 2,252건을 갖다가 수임했는데 국세청에 신고한 거 보면은 93건 수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관예우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정관예우로서 막대한 수임료를 거둬들인 사람들이 이 탈세에 또 앞장서고 있는 이런 이제 사회적 비리 현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거 지금 국세청에서 입법부, 행정부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안 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자료는 과장이 많은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그 기업에 관련된 사건의 경우에는 현재 지금보다 영수증을 끊어주기 때문에 탈세할 그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서울이나 다른 지역 변호사들은 잘 모릅니다만은 대구 지역의 변호사들 보면은 최근에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변호사,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변호사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세청이 굉장히 무능력하고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다. 국세청이 이 보고서에 이렇게 돼 있어요. 변호사는 법률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데 반하여 세무신고는 불성실하게 함으로써 성실 신고자와 과세 불공평이 심화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성 에버랜드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그룹에서 1997년부터 2004년까지 7년간 법무실장 등으로 이렇게 근무했던 검찰 특수부 출신 이 김용철 변호사가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에버랜드 편법 증여와 관련해 검찰이 이 사건을 기소하지 않도록 막는 것이 나의 임무였다. 아무래도 내가 검찰 출신이니 검찰 내 인사들을 리스트를 작성해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였고 이게 제일 힘들었다. 이러면서
삼성 에버랜드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허태학 박노빈은 이건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허태학 박노빈은 이 사건과 무관하고 일부 증인은 시나리오에 의해 가공된 인물이며 고령 또는 성격으로 답변에 문제 있는 사람은 교체되거나 외국으로 보내졌다. 이 사람은 삼성 에버랜드 사건을 삼성 측 변호사로서 총지휘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데 대법원에서 계속 현 상태에서 재판을 해야 됩니까? 저는 지금 이 김영철 변호사를 대법원에서 참고인으로 불러가지고 사건의 실체를 갖다가 정확하게 가늠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을 계속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실관계에 대해서 심리를 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관련되는 정인을 참고인으로 심문해서 재판을 반영하는 것은 현행법제도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요? 아니 지금 그러면은 그 당시에 삼성조 관계자가 허태학 박노빈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하고 회사를 위한 희생양으로 지금 법정에서 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1, 2심에 대한 판결을 기초로 해가지고 대법원에서 계속 심리를 하실 겁니까? 대법원은 원심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서로 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참고인으로 이 정도 사실이라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을 일단 중단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 현행 소송상의 대법원이 기능을 가짜로 만든 피고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피고인 앉혀놓고 재판 계속 할 겁니까? 현행 소송법 인정된 대법원의 기능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현행법으로 조봉암 씨한테 또 사형 선고했어요? 그것도 그 당시 현행법을 한 거 아니에요? 상고기각으로 확정을 한 사건이지 그 대법원에서 사실 인정을 한 사건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질문을 마치겠는데 어제 정몽구 회장 이 판결에서도 사회공헌기금을 낸 액수가 양형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라고 아예 판결문에 적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원은 지금 똑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내면은 죄값을 싸게 매기겠다 이걸 갖다가 당당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가 잘못됐나 이렇게 전 사회 정면에 대해서 항변하고 있습니다. 유전무죄가 이제는 소문이 아니라 유전무죄는 우리 사법부의 중요한 판단의 준거다. 돈이 얼만큼 있느냐, 돈을 얼만큼 냈느냐 그렇게 지금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대법원 답변에서도 저는 그 현실이 재확인됐다고 생각합니다. 기지 마치겠습니다. 답변할 시간을 주시겠습니다. 저는 주지 않겠습니다. 예, 질의하셨습니까?